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문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새로운 영화, 재미난 요리를 들고 또 요리조리 우리 여러 배우님들하고 얘기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쭉쭉쭉.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혜성 씨 연극했잖아요. 갈매기 했죠. 어땠어요? 어떤 의미에서? 배우로서. 배우로서요?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연출하셨던 작품이었고 출연도 하셨었던 맞아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사람을 누군가를 존경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40대를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막 존경하지는 않았는데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되게 존경스럽다 배우로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되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순재 선생님이? 난 캐릭터 작품 얘기한 건데. 아니 뭐 여러 가지 그게 제가 어떤 의미에서인지 물어보셨죠. 되게 차분해졌어요. 그러게 영상의 시간인 줄 알았어. 어떤 의미? 작품적으로 캐릭터를 연기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같이 호흡했던 배우분들이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등장했을 때 저도 그냥 온 에너지를 다해서 격하게 싸우고 막 거의 뭐 머리 쥐어뜯고 옷 잡아 당기고 막 몸싸움까지 하는 씬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배우의 에너지를 받고 내가 이 에너지만큼은 쳐줘야겠다. 내가 그 에너지를 받고 던져줘야겠다라는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오지 않는 장면에서도 선배님들이 나와서 무대를 꽉 채우게 연기를 할 때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돼서 작품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으쌰으쌰해서 이 작품을 한번 살려내 보자 이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우리 일원으로서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작년에 굉장히 22년도 넷플릭스의 화제작이었던 윤종빈 감독님의 수리남에 수리남. 대해서 요리조리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리남 일단 뭐 어떻게 보셨어요? 난 전 그냥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다.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쭉쭉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하루에. 그 나눠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저는 한 번에 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안 볼 수 없게 만들어 나가지고. 맞아. 좀 끊어내기가 힘들었던 네. 근데 제가 잘 드라마. 그 넷플릭스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다 움직이잖아요. 네. 5초라고 나오는데 사실 체감은 3초도 안 되는 느낌. 뭐 다른 거 누르려다가 다 넘어가는 느낌. 맞아. 그렇게 볼 수밖에 다음 없는. 회차로 넘어갈 때. 맞아요. 맞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밌었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많잖아요. 거기 뭐 굉장히 뭐 해외 드라마도 연기적으로 많고. 보는 재미가 좀 풍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자 나왔던 인물의 캐릭터들이 명확하게 다 보여주니까 강인구, 하정우 선배가 했던 역할, 황정민 선배가 했던 역할, 또 그 인수 인물, 그리고 데이비, 장첸 했던 역할 다 너무 명확하게 다 보여주니까 첸진. 역할. 캐릭터 이름 첸진, 배우가 장첸. 보니까 기억났어. 다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 윤종빈 감독님이 데뷔작을 하정우 선배랑 용서받지 못한 자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작품을 하정우 선배랑 같이 작품을 했었잖아요. 연출을. 왜 하정우를 고집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드라마에서. 많은 작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그리고 그 극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연기를 귀엽게 재밌게 풀어내더라고요. 맞아요. 대사를 장난스럽게. 언뜻 보면 우리 옛날에 로베르토 베니니가 나왔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면 되게 극한 상황, 전쟁터에서 극한 상황인데 아들한테 이 상황을 그 슬픔을 아픔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막 되게 재밌게 풀어내는 것처럼 연기를 좀 그렇게 재밌게 대사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이제 캐릭터 우리 인물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수리남은 어쨌든 에피소드가 6개였죠. 6개인
드라마인데 우리가 놓치기 싫을 만큼 바로바로 다음 회차로 이제 넘겼던 드라마고 뭐 이거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그 제목도 제목이고 재미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사실 좀 이거 질문하면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자폭이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수리남 국가를 잘 몰랐어요. 나도. 그래서 솔직히 난 대부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죄송한데 대부분 난 몰랐어요. 수리남 보고 무슨 수리하는 내용인 줄 알았어. 솔직히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그거 제목에서 주는 네 몰랐어요. 진짜 모르고 그게 국가명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좀 그래서 나도 막 찾아봤었어. 이 수리남이 맞아요.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그 뭐 남아메리카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뭐 작은 나라라고 뭐 인구 50만의 나라. 네 몰랐어요. 아니 극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극 중에서도 그 모르지. 주인공이 왜 우연히 막 이렇게 사기하고 이렇게 도망가려다가 우연히 신문에 보는 조그만 정말 빚쟁이의 조그만 나라 수리남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좀 실화죠. 들었거든요. 실화 뭐 조봉행이라는 마약 거래상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 국내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결국은 정말 수리남에 가서 거기에 뭐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봤던 것처럼 정치인과 막 군부와 결탁해서 마약 거래를 대통령까지도 그렇죠. 마약 거래를 하고 뭐 그 얘기가 굉장히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극 중에서도 마약을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실제로도 그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소통했던 그 나라 대통령이 마약 사범이었었던, 마약으로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야, 그 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방 수리남 나라 잘 몰랐다고 했지만 그 왜 그 제목으로도 사실 살짝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왜냐면 직접적으로 수리남의 외교부 장관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국가 이미지를 좋지 뭐, 않게 왜냐면 하니까. 수리남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걸고 더군다나 맞네. 이게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맞아요. 빠졌는데 내용이 너무 마약 무섭지. 거래국, 마약 거래국으로 사실상 뭐 낙인 좀 찍혀버리고. 부패한 나라처럼 보이게. 그래서 뭐 제기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 그래서 나라에 가면 되게 무서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 댓글들에 보면 저 댓글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 윤종빈 감독님이 어련히 찾아보고 했겠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뭐 그냥 그 국가를 어떻게 뭐 나쁘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이제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가장 적합한 뭐 이렇게 제목을 고른 것 같고 저도 설치해봤어요. 했더니 인구 50만의 나라고 이게 정확히 맞는지 뭐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뭐 60%가 마약에 종사한다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 그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드라마 내에서도. 네네네. 저는 그 인터넷 수리남 서치를 해보니까 올렸다가.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봉행이 어떻게 도망가려고 갔는데 그 사람한테는 제대로 간 거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실화 베이스인데 거기 조금씩은 뭐 살을 더 붙인 거겠죠. 여러 가지가 붙었겠죠. 구독. 찾아봤을 때는 조봉행이 우리나라에서 10억의 사기 전가가 있어가지고 징역을 살고 그 전에 이 나라를 알았었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기에 내가 글로 도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다고. 맞아요. 언뜻 듣기로는 그 나라가 한국에서 수사권이 없다고 하나? 뭐 그래서 우리 찾아서 대사관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거기서 우리 영사 업무나 이런 걸 하려면 다른 나라로 가서 브라질이나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주변 국가로 가서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는 적합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조봉행 고른 거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극 중에서도 뭐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미국으로 어떻게든 올려고 되게 그러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매일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후반부에.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극중 주인공 강인구잖아요. 강인구와 전용환 이 두 캐릭터의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좀 뭐 곁가지로 내가 남자 배우야, 내가 그 배우야, 그 등장하는 배우라면 가장 해보고 싶은 캐릭터. 전요한. 전용환 캐릭터. 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온탕을 완전 냉온탕. 악인으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미쳐 있는 그 광기 어린 그 뭐지 교회에서 목사의 되게 선한 가짜지만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날 것 같은 쎄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훅훅 대사를 팍팍팍팍 거침이 없잖아요. 거침이 없죠. 네, 그래서
대리 만족? 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역할. 배우님 오히려 궁금해요. 약간 성별이 보통 남자들이 포진이 많이 돼 있으니까 궁금한데. 저는 켄진 역할. 와! 세자. 지금 맞네. 등장인물을 딱 보는데 괜찮네. 첸진? 어. 되게 저는 그 장첸 배우님을 전 처음 봐가지고 아 처음 진짜? 봤어요? 아. 와우 장룡.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는 브라운 아이즈 뮤직비디오로 유명해요. 그치. 그걸로 유명해요. 맞아요. 권투 복싱. 그게 와우 장룡 이후. 벌써 1년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뮤비는 안 봤어요. 저 노래 그 나는데. 김현주 선배랑 맞아요. 둘이.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요. 그게. 전 처음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너무 매력있다 매력있죠. 했는데 매력있죠. 그분이니까 또 그 첸진 역할을 그렇게 살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와우 장룡 때랑 그 브라운 아이즈 그 뮤직비디오는 더 매력 있게 나왔어.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역할이 마음에 든 거야?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은 씨는 좀 센 캐릭터 좋아해요? 제가 좀 세게 생긴 편이라 그런 역할들로 조금 오디션도 좀 많이 보고 하고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임팩트 있는 역할들 좀 좋아요. 근데 너무 배우는 좋죠. 그럴 것도 같아요. 내가 봐도 뭔가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캐릭터. 역으로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뭐가 제일 끌리죠? 제가 네. 연기를 하신다면?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나는 변기태. 오. 액션 되세요? 아니요. 엄청 핵심인데 핵심. 아니 이프 아. 만약에 왜냐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저는 그 배우를 왜 좋아하기도 마음에 하고. 특히 마음에 드셨어요, 경기철? 일단 제가 일단 관객으로 봤을 때도 그랬지만 그 역할이 딱 드러났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나도 와우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타임까지는 전혀 의심을 안 했고 의심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나 진짜 구조상 의심을 모르겠어요. 못할 나는 수밖에 정말 없는 어느 구조 타임까지는 정말 의심을 못했고 다른 사람이겠지. 저 친구는 아니겠지. 나는 오히려 그 집사님을 더 아. 의심을 했다고. 집사 머리 짧은. 그치? 근데 김민규님인가? 네. 아무튼 그분 그럼 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연기 정말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심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의심의 여러 명 대상도 있어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도 포함이 안 되는 사람 저도 같은 그랬어요. 느낌이라. 나도 굉장히 이거 놀라워. 갑자기 하정우한테 막 이렇게 목 잡고 하는 왜 저러는 뭐야. 거지?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지 진짜. 근데 배우 입장에서 그 장면 찍는데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왜? 드러나는 장면이 되게 디테일한 어떤 변화들도 확 보여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그막 씬 들어가기 전에 씬 팀장님.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맞아. 팀장님 누굽니까? 아니 변기태라는 인물 자체가 스토리의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구간이죠. 저는 이 수리남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이 토크 때문에 찾아보게 된 건데 그 전부터 그 조우진 선배가 했던 조우진이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3부, 4부까지 봤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냥 뭐가? 했는데 좋아요. 후반 중후반 빡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구나. 빌드업을 막 엄청나게.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도 의심을 못했었어. 완전 최고다고 뭐 캐릭터가. 그리고 의심을 안 주려고 구조상 그렇게 만든 느낌이에요. 뭐. 의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네, 아예 오히려 후보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인물이어서. 그럼 민찬 씨는 저도 뭐 선배님하고 비슷하게 전유한의 매력이 있고 저도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역할을 독립영화에서 여러 번 그래도 하면서 그거에 막 확장판 같은 느낌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황정민 배우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어떤 일각에서는 잘하는 건 뭐 의심 없지만 일정 부분 뭐 아수라의 느낌도 보이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정민 배우님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되게 똑같은 맛인 것 같으면서도 그걸 안 질리게끔 그러니까 정말 매력 있게 나도 그걸 그래서 나도 저 역할은 황정민 배우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받았고 개인적으로 선배님 얘기하셨으니까 또 다른 역할로 치자면 전 최창호 역 매력이 있었어요. 최창원. 그러니까 부산만. 부산만. 박혜수 씨. 2인 2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2역인 척하는 그 보니까 어쨌든 온도차를 연기하려고 굉장히 정제된 연기 쪽을 거의 사무실에서 안 벗어나는 연기 쪽을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계속 액팅이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 대꾸가 되면서 그 배우님이 어떤 순서대로 촬영했을까도 되게 궁금하고 몰아서 찍었던 건가? 사무실 씬을 심지어 몰아서 찍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은 배우 포지션으로서는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각각의 캐릭터가 정말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그 우리 황 배우님도 가끔은 어떤 때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기시감이 있지만 근데 이번 수리남에서는 시작은 약간 좀 비슷하게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그렇죠. 싹 빠져서 보게 되는 빠져서 게 보게 있어요. 되는 느낌. 사실 그런 정말 와 이 사람한테 당하면은 내 3대가 망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연기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섭고 몰아칠 때. 뭔가 다 알아보는 듯한 눈빛 있잖아요.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느낌. 표현이 너무 와닿는데요. 진짜 3대가 무섭잖아. 우리가 망할까 봐. 너무 무서워. 배우 신이 또 그 인물 되게 좋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인물이요? 그 친구 친구 응. 응수. 응수. 네. 우리가 사랑하는 인물. 그치. 맞아요. 저 진짜 흥수. 최고예요, 나도 최고.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서사가 좀 약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친구가 좀 메꿔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 친구 역할을 맞아, 초반에 맞아. 너무 잘 깔아줘서 제가 막 마음이 아팠어요. 음. 그 사진 하나 피살된 사진인데 맞아. 내가 막 슬프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나는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구조가 계속 엮이는 드라마다라는 게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흥수 죽었다고 사진 보여줬잖아요. 네. 나는 그게 짝퉁일 수 있다. 안 죽었고. 나도. 맨 처음에는 어. 왜냐면 연출할 수 있잖아요. 에이, 왜냐면 이 친구를 꼬이기 위해서. 나는 그 믿긴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면. 근데 그랬으면 아니었어요. 좋았을 걸. 근데 진짜 맥커핀이 아니라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정없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는 왜 수리남을 가가지고 그런 할 말이 없어. 자기가 꼬드겨가지고 뭐 이게 운명을 답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 이거 좀 갑자기 그냥 좀 뜬금포긴 한데 홍어 드세요? 어. 궁금해서 진짜 그 곡 중에 뜬금포인데요 너무. 죄송해요.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생각이 가끔 먹긴 좀 약한 거 막걸리랑. 거기 되게 맛있게 먹는 느낌으로 나오길래 그냥 문득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스타트가 홍어였잖아요. 홍어였잖아요. 홍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잖아요. 구멍도 빡 뚫리면서. 호불호가 있지. 물론 못 먹는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먹어요? 네.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못 있어요. 먹는다고. 왜냐면 저는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주면 먹는데 나도 즐기지 내 돈으로 않는. 사는 느낌은 맞아, 아니에요. 그러지 솔직히.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예. 근데 어쨌든 그거 때문에 완전히 왜냐면 이동을 한 거기서 거니까. 신기했던 거는 극 중에서 그 현봉식 배우님이 말하시나요? 거기서는 거의 버린다시피 한다고 버린다고 그거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온도차가 진짜 심하구나 싶어서 대한민국이 유명한 건 맞는데 많이 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긴 것 같아요. 좋아. 삼합. 삼합. 삼합 많이 먹으니까. 근데 외국에서 이거 보면은 좀 찾아볼 것 같긴 해요. 홍어. 홍어. 삼합. 근데 난이도 아예 1 같아요. 뭘까? 최상 티어 같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 많죠. 하물며 향 좀 못 민감하시 먹는 외국 사람이 사람 꽤 많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그 광장시장에 온 외국인들이 그 최상 난이도로 그 낙지 탕탕이 그거랑 뭐 홍어 같은 걸 얘기한 걸 본 것 같아요. 어디 다큐에서. 막 입안에서 막 붙으니까. 그게 정말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홍어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인데 서양 사람들 저거 홍어 먹을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아주 얘기하다 지금 배고픈가 봐요. 배고파. 너무 자, 배고파요, 사실. 홍어로 빠져서 뜬금포로 다시 죄송합니다. 강인구 캐릭터. 우리 메인 저희 캐릭터. 강인구 캐릭터 얘기하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한참 빠진 것 같은데. 자, 강인구는 어때요? 어떠셨어요, 강행구? 뭐 말해 뭐 합니까? 너무 매력있어. 하정우님 인들.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소녀 가장? 소년 가정으로 착하게 살고 뭐 아무튼 그러다 뭔가 아무튼 피트가 안 맞아서 갑자기 이제 친구 흥수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그 뒤는 거의 첩보 영화의 만능이에요. 스파이 수준.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맞아, 막 맞아. 가고. 근데 내가 물론 그런 생각이 카센터 들어요. 설정 있지만. 자, 일반인이 뭐 국내에서 직업이 경찰이었던 것도 아니고 조폭이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일반인이 가서 사건에 휘말려서 어느 파트부터 마지막까지는 거의 국정원 그리고 그 요원 악당이랑 맞아요, 진짜. 눈을 불사르고 대들잖아요. 눈을 부라리면서 그 요한한테 살기 위해서 했지만 근데 근데 뭐 몇 번 웬만한 사람은 충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지지 않고 솔직히 맞설 때 주인공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룡급으로. 맞아 싸움도 잘해. 절대 죽진 않을 것이다. 유도 선수였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설정을 잘 놓은 그게 설정을 잘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초반에 그 어디 무슨 그
약간 단란주점 같은 술집이었나요? 거기서 한번 엎어치기로 엎어치기. 하잖아요. 어. 그걸 보여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왜냐면 거기에 가면 빵을 준다 그래서 우유하고. 아니 근데 수리남에서도 그 엎어치기 하는 상황들인데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그런 액션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지. 그런 실제였더라면. 캐릭터 설정 정말 좀 약간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인간 강인구라는 사람의 기존의 삶과 수리람에 와서 그 사건이 부딪히면서 넘어가는 이 캐릭터가 정말 확 이 변환되는 거하고 강한 막 그렇게 막 총구 앞에서 대드는 이런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단란주점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스킬들이 좀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취객들 네, 또 퇴치하면서 상대하고 하면서 그런 딜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그러기엔 너무 첩보로 가기엔 깡의 설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 거기서 험난한 거 다 해왔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는 이제 영화 후반에 보면서 보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스카우트 되지 않을까? 나 그 생각했어. 그 정도 맞아, 나도 맞아. 어느 순간 국정으로 국정원으로 돌아와라. 국정보다 더 잘하는데. 사실 뭐 산 경험이고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맞아. 그리고 초반에 저는 그게 좀 개인차마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족 그 와이프 다 연락을 후보를 전화해서 한 명이 왔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추재현 배우님이 오시고 근데 그 설득력이 어쨌든 극중 영화적인 설득이니까 왜 그냥 왔을까? 넘어가도 되는데 그 매력이 뭐였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저 근데 시작해서 똑같은 거 일반 다른 어떤 영화와 다르게 시작하면서 나레이션으로 거의 시작해서 시작했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리얼하잖아요. 근데 실제 성격 같은 느낌도 있었었어. 그 배우 캐릭터가?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는 배우가 유연석 씨도 저랑 이제 친분이 했었었고 저는 하정우 선배 동생이랑 친구여가지고 같이 이제 어렸을 때 연기 수업도 받고 같은 사무실이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성격이 그래. 약간 근데 목소리 톤도 비슷해. 근데 형이랑 되게 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 맞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여유가 대중이 있어. 봤을 때도. 네, 맞아. 그래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 보이는 그래서 연기를 그렇게 여유롭게 풀어내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설정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아니 집안이 지저분하고 동생들 살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는 여자들 전화 다 해서 그게 너무 웃겼어요. 나랑 결혼할래? 네. 그럼 다 싫어. 아이 넌 안 되겠다. 더 넌안 웃겨 되겠다. 그게. 네. 너는 안 되겠다. 골라 그 와중에. 약간 뒤에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뒤에 펼쳐질 어떤 막 그런 리얼리티한 무서운 부분들이 앞에 그렇게 좀 그냥 섞어주고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 혜진이란 인물 캐릭터 어떻게 생각해요? 추자연. 아니 어땠어요 진짜? 이건 들어보고 싶어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쵸? 저런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난 중간 정도에서 아니 모르겠어. 그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자기를 부인으로 데려가서 동생들 다 맡기고 아이까지 낳나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외국에서 돈 버는다 갔어. 근데 정말 아무런 조건이 단 하나 교회 가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잖아요. 맞죠? 그거 하나로 정말 끝까지 버티잖아요. 단 한 번도 막 화를 근데 내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캐릭터 교회만 다녀도 되는 조건으로 수리남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와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성격이니까. 그 정도의 그릇이 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으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어느 순간 캐릭터 바뀔 줄 알았어요. 찾아오거나.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당장 때려치우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끝까지 정말 그런 부인이 어디 있을까요? 설정상 그게 어쩔 수 없어서 또 그 부분을 포커스를 못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정우 포커스를 선배가 줬어요. 연기했던 인구도 좀 그게 다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자들한테 전화를 했었고 그 인물도 가족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왔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뭐 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에 깔고 스타트를 끊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단순하게 인내를 잘하는 와이프 상인. 너무 잘하는 그냥 정말 심플하게 그냥 생각해도. 잘하는 게 아니야. 너무 잘하는 엄청난 이상적인 그릇이 큰. 내가 이렇게 형편이 있는데 올래?
뭐 그런데 뭐 그럼 바로 와. 수리남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끝까지 가는 정말 대단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인내가 많은 건지 강인구가 그만큼 마성의 매력을 지닌 남편인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난 보면서 내 와이프가 저랬으면 내가 저런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단 한 번도 오케이 하는 그 장면은 없었어. 절대 오케이 하지 않았어.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상황이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먹고 살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치. 뭐 욱하면서 그걸 때려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아, 정말 방법이 없으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라라고 보냈을 텐데 그게 아닌데도 뭔가 보내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난 뭐 어쨌든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쭉 망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갔잖아. 힘들어서 간 거지. 돈 벌러 간 건데 쉽게 해서 외국에.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좀 난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게 자기 전 재산 거의 털어서 5억을 투자해서 갔잖아. 근데 그 5억을 다 받지도 못했어. 나라에서. 그 단란주점 준다 그랬는데 그건 또 안 받았잖아. 네, 맞아, 저거 받소 팔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걸 저걸 왜 안 받는다 그래? 구독! 왜 안 받아? 그렇게 돈 해서 갔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 뭐 반전 아닌 반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다 멋있게 이렇게 보이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뭐 안 해도 그만이지 왜 받아서 팔지 돈을 만들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뻔하지만 주인공의 깡 같은 것 같아요. 주인공 하려면 그 정도의 깡은 있어야 주인공 하나 봐. 저 그냥 어떤 단역으로 머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로 이제 좀 넘어가면 왜냐면 결국 이 수리남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거의 4인 동일체처럼 재밌었다. 뭐가 재밌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좀 뭐 예를 들면 마약 우리가 그냥 물론 외국 특히 미국 미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뭐 마약 얘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얘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범죄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최근 얘기지 사실 옛날에 마약 얘기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지도 않았어 잘. 그나마 심지어 이렇게 코카인 정도는 뭐 맞죠. 그나마 뭐 대마초 막 이런 부분은 가끔 뭐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수리남은 본격적인 그 정말 마약 카르텔에 엮여인 전요한의 얘기잖아요. 어떤 사건이 우리를 좀 재미있게 만들었거나 뭐 집중하게 했다.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의 구성이 뭐 좀 우리가 봤던 다른 드라마나 영화처럼 뭔가 달랐던 점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사실 어떤 사건은 계속 나오지만 일단 육부작이란 내용 안에서 내용이 진전이 되는데 뜨뜨미지근하게 진전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점층적으로 빡빡빡빡 치고 나가는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사건도 사건이지 인물들이 예를 들면 장첸이 아니고 뭐 첸진이 인물이 자극적인 뭐 폭력성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 못했던 황정민 선배의 그 이중성 그리고 그 밑에 수아 그리고 변기태 그리고 또 그 데이비 인물들이 하나씩 그 역할 몫을 해내면서 내용이 사건이 진전이 되니까 이게 지루함을 전혀 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우리가 일반 그 2시간짜리 영화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막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건이 워낙 막 엎치락 뒤치락 뭐야 첸진도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악독한 나쁜 놈처럼 했다 또 어떤 데 가끔 순진하게 쏙잖아요. 그게 가장 순수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사실 그 사건 사고가 막 이렇게 막 정리는 안 돼 솔직히 머릿속에. 이 사건 터지고 나면 이 사건이 있으면 또 다른 걸로 예를 들면 그 터지니까. 국정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친구는 주고 네가 이제 대신 좀 우리를 뭐 해다오. 스파이로 뭐 해달라 뭐 그러다 갑자기 진행되다가 후반에 예상치 못했던 변기태가 또 국정원이었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기면서 본 것도 있지만 그냥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육부작이 맞아, 아니고 맞아. 그냥 진짜 좀 긴 영화. 6시간짜리 영화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중간에 늘어지는 부분도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전개 속도가 빨라서 빠른 와중에 또 캐릭터들도 너무 다 매력이 있으니까 보게 됐던 것 같고 저는 특히 중간에 계속 그 전요한 그 황정민 그 집에 계속 머물게 되잖아요. 강인구가. 그거 자체가 너무 약간 심장쫄깃한. 그리고 그거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저는 약간 약심장이라
자꾸 강인구가 어디 외곽에 전화할 때마다 쫄려요. 맞아. 어디 막 한 번은 걸릴 줄 알았어. 솔직히 나는 한 번은 맞아, 걸릴 맞아. 줄 알고 도청되고 왜 뭐 어디선가 예를 계속 들면- 외곽에서 아 전화 맞아, 맞아. 나 지금 그 맞아. 나는 한 번은 걸릴 줄 알고 나도. 계속 왜 너무 무서운 한 번도 안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웠어. 저 개인적으로 진짜. 아 근데 우리 국정원에서는 도청을 했잖아요. 감청을 했잖아. 네. 전화를. 근데 극종은 우리 편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해? 왜 안 했지? 왜 전유한이 목소리가 작지도 않아 통화할 때. 아, 그러니까요. 막 크게 얘기하는데 저 걸리면 그것도 어떡하냐 눈치 보면서 통화도 안 해요. 어. 외곽에 다 들리게 막 어. 쩌렁쩌렁 막. 맞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난 그리고 그 장면 되게 쫄렸어. 그 마지막에 미국으로 마약 이제 들고 가는데 하정은 남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좀 결정적이었지. 남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하정을 의심해서 남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았나? 맞아요. 의심한 의심한 거죠. 의심한 거였나? 네. 근데 그러니까 상황을 의심했다는 의심한 게 거죠. 보다도 음. 푸에르토리코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음. 왜냐면 일단 전현아는 그러니까 정계상 얘 마침내 마침내 음. 가나보다 어. 했는데 우리는 안 가는 게 좋겠어 해버리는 게 왜냐면 가면 잡힐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DEA와 함께 여기에 와서 나를 잡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 최종 볼모 같았어요. 그거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마지막 뭔가 하나는 갖고 또 있어야 어느 될것 같아요. 순간에 보면 전유한이 강인구를 제일 신뢰해. 맞아. 자기 그 마약 공장 지대도 처음으로 알려주고 야구고. 산 위에 골프 야구고 데려가잖아요. 그 야구고 사인볼. 사인볼. 자기만의 그 골프 공간도 데려가잖아요. 그 코카인 맞아. 거기도 거기. 데려가고, 예. 근데 그 공간에서의 그 전요한의 말투가 확 바뀌어서 거기 되게 되게 놀랐어요. 좋았어. 거기 좋았던 따뜻하지. 것 같아요. 따뜻, 완전 약간 좀 양아치스러운. 좀 아니, 난 내가 네. 따뜻하다고 한 거는 그 그러니까 강인구 신뢰하는 거. 어. 맞아. 신뢰. 약간 정청이 보였어요. 거기서는 또 약간 그 브라더 하는 그 약간 따뜻한 면모 있잖아요. 브라더. 말만 거칠지 따뜻한 형의 면모 같은. 맞아요. 이거 보면서 딱 작품 보면서 딱 한 줄밖에 안 떠오르는 게 정말 잘 레시피대로 만든 잘 만든 짜파게티 같았어요. 말을 정말 잘하네. 다 아는 맛인데 맛있어서 못 끊겠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특이한 뭐 산의 진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던 맛인데요. 어디선가 다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게 저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썸네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유 갑자기? 네. 이게 기시감이 표현이 있는 거를 재밌게 만드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알듯한 이야기를 재밌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헤어질까 했으면 못 봤던 느낌의 영화라면 이건 사실 어머님들로 치면 연속극 같은 느낌이거든요. 막장 드라마 같이 다 알고 맞아. 어떻게 될 것 느낌도 있는데도 근데도 보게 만드는 힘이랄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번 영화는 약간 물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 이건 계속 다 불이에요. 자극적이지. 현봉식 배우님이나 와이프 정도 빼고는 불밖에 안 나와. 더 센 불이냐 뭐 불이냐인데 물이 없어. 계속 불끼리 싸우니까 자극적인 맛으로 봤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강하고 그걸 계속 우리 보는 사람도 네. 기대하고 받고 네. 실제로 이제 전개도 그거를 충족시켜 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인데 보게 만드는 힘. 근데 뻔한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변기태 몰랐잖아요. 그거 진짜 몰랐죠.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되게 궁금했어요. 언제 정체가 드러날까? 누군가가 누군지 알았어? 누군가가 아, 나와.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아. 정체가 또 다른 숨은 요원? 근데 잠복 변기태를 잠복- 의심했었어요. 사실 아예 생각도 잘 안 하고 봤어요. 그냥 그거는 언제 나올까? 구조가 빨리 좀 그렇게 나왔으면 생각할 수가 좋겠다. 없지 않아요? 맞죠? 그냥 그 굳이 중에 전혀한 무리들 중에 원오브댐 누군가 네. 그냥 한 명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나도 맞아요. 그런 누가 튀어나올까 했는데 난 정말 변기태 몰랐고 그다음 오히려 초반에- 그 이상준 그 집사 역할했던 그럼 대놓고 그 사람이 그로테스크하니까 그분. 게다가 초반에 그 강인구가 이렇게 서로 막 의심을 하잖아요. 그때 변기태로 되게 그치, 지목을 해서 맞아. 저러다가 다시 보니까 저러다가 죽었을 뻔했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금 더 심장이 말이 떨리더라고요. 안 맞는 게 좀 있긴 해요. 맞아, 그런 부분은. 그럼 변기태 입장에서는 나는 국정원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잖아. 언더커버인데 저 자식 저거 내가 죽으면 죽을 뻔한 게 있었어 진짜 실제로. 몇 번 있었어. 네. 그래서 그 변기태가 그 강인구한테 총 들이대면서 막 이 새끼가 할 때 맞아요. 그건 진심일 수도 있어. 진심이지. 그치, 진짜. 다른 의미로. 진짜 그 국정원이 야 이 자식아. 나 국정원이야. 정신 차려. 아 너무. 나 죽으면 너도 죽어. 뭐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운명 공동체니까 둘은 진짜. 근데 나는 그때 데이빗이 죽잖아요. 유연석 씨가. 그때 난 변기태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데이빗이 죽을 거로는 예상 못했어요. 나도 데이빗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빗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 나도. 난 데이빗이 죽을 것 같았어.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코카인을 들고 갔을 때 군인들이 외국 군인들한테 걸려가지고 도망 나오잖아. 도망 나오는가 어디 지하에 있는데 그 데이빗이 혼자 도망갔어. 그 도망가가지고 그 전요한이 이렇게 리액션을 하고 가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전요한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배신자 뒤에서 이러는 애 아닌가 뭐 그런. 난 그래서 데이빗이 아주 근데 결과적으로는 데이빗 결론적으로는 네. 그 변기태가 도와준 거죠. 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한 핸드폰을. 거잖아요. 맞아. 핸드폰을 변기태가 데이빗의 도와준 차 거지. 트렁크에 숨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변기태가 강인구 도와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연하죠. 데이빗으로 몰고 가고. 데이빗으로 몰고 그 가는 이해가 거지. 맞구나. 근데 그거는 난 전혀하는 그건 몰랐던 몰랐어. 거지. 아. 아니 그러니까 숨기는 장면은 안 나왔는데 변기태가 왜냐면 자기가 들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역김을 당한 거지 데이빗이. 그리고 정말 예상 못했던 거는 데이빗 박이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는 것도 예상 못했어. 거기서 갑자기 웃을 줄이야. 웃으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이없다 이거지. 그래서 맞았는데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되게 나 맞은 어이없음? 설정이지만 약간 그런 느낌? 아.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뇌 총을 그러니까 맞으면 궁금했어. 이것과 이렇게 반사작용이 생선은 그렇게 이게 할 수 제일 있는데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가 궁금하게 됐어요. 그 장면 어떠셨어요? 그 마지막 연극 무슨 무대처럼 방금 전에 이제 데이빗 박이 죽기 직전까지 연극 무대처럼 원테이크 느낌으로 카메라 여러 대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차후 남자애들 입시 연기할 때 그룹 연기할 만한 장면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서로 의심하고 계속 몰아가잖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정우 배우님 설득하고 막 일로 몰아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장면 긴장감이 저는 꽤 좋았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뭔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강인구가 주인공이니까 얘는 안 죽어. 그렇잖아. 설마. 그거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니까 물론 이제 긴장감에 저 친구 잘못될까라는 그 들어갔다가도 결국 제 주인공인데 안 죽지.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라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있고 단지 그걸 어떻게 넘길까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은 죽어 나갈 거라는 거 정도는 짐작하셨어요. 누군가는 죽어 나갈 거야. 한 명은 희생을. 근데 저는 그게 강인구일 거라고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고 왜냐면 그 전에 좀 약간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인공이라 트럭 죽으면 몰고 안 돼. 죽으면 안 돼. 근데 이제 큰일 나. 밝혀지지 않은 요원이 죽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렇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 군인들한테 걸리고 코카인도 어느 정도 잃은 상태지. 마약도 잃은 많이 상태죠. 손상이 많이 되고 잃었는데 네. 강인구가 일부만 일부 가지고 그치, 갖고 그치. 왔어. 맞아. 근데 그때 도망갈 때 변기태 막 주저주저 하잖아. 왜냐면 강인구를 데리고 가야 그렇지. 그게 스포지. 그게 약간 진짜. 스포츠. 그리고 중간에 그런 할 장면 때 있죠. 이렇게 막. 귀 만지는 장면도 있죠. 도청 조심해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해준 건데 뭐 우리는 몰랐지. 나도 더 뒤늦게 알았어. 다시 보면. 그리고 그런 장면도 있어. 그 뭐지? 그 국정 박혜수 씨가 연기했던 인물이랑 그 하정우가 방에 가둬놨는데 천천히 되게 늦게 들어가. 그 부하들이랑 같이 시간을 좀 끌려고. 맞아. 그러면서 여기 도청장 씨 있다고 저 하는 것도 힌트를 줘. 그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래서 그 안에서 둘이 처음에 전유한 네. 만나러 갔을 때 막 방 안에서 찾잖아. 벌소리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그때는 네. 알 때였잖아 이미. 근데 그때는 그때가 맞아. 변기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기태가 국정원인 걸 알고 다시 보면 아. 변기태가 힌트를 주는 게 되게 많다. 맞아. 변기태. 굉장히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나타났던 게 사실은 보호하려고 나타났던 거야. 화를 내는 척하면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한에서 강인구를 어떻게 우리 그렇죠. 볼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근데 볼 보였는데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변기태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거 알고 나서 보면은 계속 나타나야지. 왜냐면 맞아. 그래야 이 친구를 보호하니까 맞아요. 타인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잘 정체 짜여진 밝혀진 다음부터는 둘이 그 티격태격 브로맨스 보는 맛이 또 맞아, 있죠. 맞아. 둘이 약간. 나는 근데 둘이 이제 그 국정원인 거 알고 이제 브로맨스 보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집사가 살짝 묘하게 쳐다보는 장면이 근데 맞아. 되게 많아. 나 그래서 걸릴 줄 알았거든. 의심을 했죠 사실. 집사가 의심을 했지. 그리고 중간에 대놓고 전요한도 의심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 소세지 굽고 있을 때 음. 잠깐 자리 비웠다가 돌아오면 맞아. 막 안 맞는 소리 갑자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둘이 친해졌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맞아. 그래서 그 황정민 배우님이 하신 거는 값 뚫어보는 느낌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제 신이야 신. 신 다 같았어요. 위에서 제가 다 보고 있어. 네, 굉장히 무섭고. 그 역할이 뭐 거기서는 사실상 거의 신이잖아요. 네.
큰일 날 것 같은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맞아. 나는 그건 나올 줄 알았어. 맨 마지막에 잡히고 나서 야비하게. 잡히고 나서 아 또 목사가 맞아. 나 죽이지 마라. 그럴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었었어. 근데 네. 정말 그건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아, 저 딴 거 생각난 건데 그 좀 더 얘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법한 거 있었어요. 그 신도들 이야기. 맞아. 그 부분. 그러니까 약간 묻혔죠. 약간 얘기를 맞아. 어느 순간 이렇게 묻혀버렸지. 살짝 꺼냈다 안 하는 느낌. 그래서 제일 뭔- 궁금했어. 뭐 아니면 스토리가 더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편집됐을 수도 있지. 아, 실제로 편집됐대요. 그렇지. 네. 그 그래서 부분 그건 좀 들었어요. 아쉬웠어. 왜냐하면 궁금했는데. 드러난 거에 비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수순이 네. 그 사실상 그룹 안에서 없었어.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냥 흐지부지 간 거.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게 이제 포커스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다 보니까 극 중에서 후반에서 덜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찍었는데. 왜냐면 스토리상에서는 금방 제기했지만 왜냐면 많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세뇌 당하고 막 아무튼 아, 뭔가 이런 게 보여졌었는데 맞아. 어떻게 됐지? 그리고 갑자기 거기 막 그냥 그 아이 있잖아요. 꼬맹이 아이고. 와서 그 장면도 그리고 되게 후반에 뭘 풀려나 보다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장면은 대부분. 그 넘어간 다 끝나고 보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 볼 때 뭐 나머지가 긴장감을 줬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는데 그런 걸 보면 작품이 연출자의 편집 시선에 시청자나 관객들은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아닌데 왜 저 얘기는 왜 안 하고 있지 하는데도 이네들의 그치. 얘기를 막 따라가고 주류가 있어. 너무 세게 맞아요, 나가니까. 맞아요. 작품 약간 외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게 막 국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푸에르토리코도 나오고 뭐 막 어디서 나오고 막 브레 나오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국내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해외 심지어 유연석 배우님이 그러니까 데이빗 박이 해외에서 간 거는 그 햄버거 집 씬 하나밖에 없대요. 아, 진짜? 거기만 다 촬영해갖고 제주도예요? 오. 그 배우님은 다 제주도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찍으면서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했대요. 낮에는 그 데이빗 박, 밤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그러니까 다른 배우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찍는 경우도 많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찍었다고 해서 그 고증 측면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저 정도. 올 로켓인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보면서. 그래서 그거 구분하면서 보는 게 팬들한테 N차 관람할 때 어디가 제주도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뭐 그거 찾아보면 흐름을 놓칠 텐데. 그러니까 내가 N차 3, 4회차 볼 때나 좀 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진짜. 뭐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다들? 난 원탑은 그냥 그거 아닐까요? 뭐 밥은 잡섰어? 식사. 근데 그게 좀 너무 작년에 한 해는 강력해요. 그거의 밈이었잖아요. 맞아, 맞죠? 맞아. 네. 전화하면 첫 멘트가 그거. 뭐 강프로 식사는 감 잡섰어 그거잖아요. 식사는 맞죠? 잡섰어. 저는 그 구상만 캐릭터가 그 전에 처음에 이제 감옥에 찾아갔을 때 되게 약간 친구 역할도 되게 어색해 어설프게. 했다 해야 되나? 근데 구상만 역할도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은 잡섰어가 너무 좀 강력했던.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아까 그 전에 헤어질 결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식사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국인 정서에서 그 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 여부 물어보는 게 인사가 뭐 밥 잘 말이잖아요. 먹었냐? 맞아, 맞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인사.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느낌이 외국으로 번역됐을 때는 이 뉘앙스를 잘 모를 것 같아요. 한국 외국에서는 사람들한테는 밥을 먹었어라는 인사를 하지 않죠. 예전에 심지어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도 밥은 먹고 다니냐 할 때 맞아, 번역 맞아. 그대로 의역이 아니라 그냥 번역 그대로 되면 거기서 갑자기 식사 왜 여부를 왜 물어보지? 물어보는 거야? 좀 약간 의미 전달은 어. 정확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가 안 되지. 서양인들로 봤을 때 밥을 먹었니? 밥 먹었어? 하면 끝인 거야. 한국의 그 밥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완전 다른 식사라는. 의미죠. 이 수리남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던 거고 봤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헤어질 결심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깐느랑 프랑스랑 미국으로도 이제 나가야 되니까 번역할 때 박찬욱 감독님이 그 심장을 갖고 싶다라는 거를 번역할 때 그게 되게 애를 먹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트니까 하트를 다르게 근데 한국말로 심장을 먹었니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과 뭐 정서를 뭐 갖고 싶다 이렇게 어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프랑스랑 미국이랑 번역을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구독 그런 게 어떻게 진짜 했을까? 그 나라마다 정서가 진짜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이런 상황에서 밥은 먹었냐라고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번역이 그리고 중요하다. 실제로 해외에서 그 해외
그 더빙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음성을 해외 성으로 더빙한 그 버전에서도 지금처럼 안 나왔던 걸로 얘기 나온 것 같거든요. 아, 그 나라 정서에 맞게. 그랬을 것 같아. 너의 심장을 갖고 싶어는 하트로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뒤에 나왔던 마음은 러브로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심장을 약간 의학 용어 같은 걸로. 아니다. 그래서 아, 어디는 그건 머리로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 머리. 아, 근데 그게 잘못 또 해석을 하면 네 머리를 잘라서 머리통을 보면 진짜 한순간에 이렇게를- 범죄물 되는 건데. 머리. 머리와 마음 뭐 이렇게 아. 뭐 해석해서 나갔다고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밥은 그래서 잡섰어가 식사는 잡섰어.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 특유의 정의 정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인사말 하필 정해도. 전 그것도 좋았어요. PC맨. PC맨. 첸진. 제가 그 헤이, 첸진 피시맨. 역할 너무 빠져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 너무 알아들을 매력적인 만한 거예요. 영어들로 맞죠? 네,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다 잘 보이는 거여서 맞아. 매력이 있어. PC맨한테 되게 맞아. 귀여웠어.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외국어 하정우 배우님도 중간중간에 좀 영어를 잘하는 설정을 하잖아요. 설득도 하고. 그렇죠. 그거 할 때 유창하지 않은데 잘하는 영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발음으로 하는데 그 콩글리시 옛날 발음으로. 90년대, 90년대. 근데 그것을 나름 의도했다라는 뭐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아까 뭐 약간 액션은 유도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랬듯이 가기 전에 그 차량 정비소 할 때 미군 부대 차량을 그러니까 그 깔아놨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 부대 차량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 미국인들하고 소통하고 했으니까 수리남에서 국정원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심지어 전요한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들과 그 뭐라고 그러지 뒷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소통 안 돼서 이미 그치. 이미 안 될 법한 일인데 이 역시 언어가 중요하네요. 영어 그것도 배워야겠다. 한국 커피 나오잖아요. 한국 커피 믹스 나오잖아요. 진짜 좋았어. 그것도 되게 한국적인 게 은근히 또 많이 근데 그게 들어가 있구나 보증이 실제로 싶었어요. 정말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커피 믹스 먹고 뭐 커피가 이런 맛이 있지. 마법의 가루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오면은 그게 김이랑 더불어서 그 사갖고 가는 고급 선물 세트 맥심 커피 믹스라고 하나요? 그거. 커피 믹스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상 그런 커피 믹스 또는 다방 커피라고 하는 걸 마시다가 이 아메리카노라는 그 맞아요. 어쨌든 원두 커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거에 신비하고 뭐 맛있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들은 항상 마시는 게 그거고 그러네. 또 맥심은 그들에게 달달하고. 그 달달한 거 이겨낼 서양인은 없어요. 맞아. 달달한 거 무조건 이겨낼 수 있지 못해요. 그거는 정말. 그러면 이 수리남도 살짝 그런 맛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막 세고 계속 막 그렇긴 하지만 가끔씩 그 주는 뭐지 할 정도의 아까 그 부인 혜진 씨 뭐 그런 것과 약간 뭐 전요한의 그 네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릭터라. 생각해보면 중간에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구간을 꼭 넣어주긴 하는 거 유머 맞아요. 거에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종빈 감독님이 되게 한국적인 정서의 위트를 잘 사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한 게 벽 밑에 정체 딱 드러난 다음에 말이 좀 짧네 이렇게 하니까 갑이라고 연생 그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몇 년생이냐 어디냐 아까도 오대마 저희 나이 여쭤봤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 묻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범죄와의 전쟁 때도 그렇고 막 그 특유의 한국 사람들 서열 정하려고 하는 거나 나이 물어보는 문화 같은 거 서양 사람들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90년대 친구들도 나이는 물어보죠. 그럼요. 다 그러니까 물리고 몇 물려서 년생이냐고. 지금도 그치. 지금도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빠른 생일 맞아. 때잖아. 빠른 따지죠. 빠른 따지. 아 그것도 따져요? 네, 그것까지? 다 따지죠. 나 많이 때는 따지죠. 그런 거까지는 안 따졌던 것 같은데.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한테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한국적인 거 얘기하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요. 그 박지성 그 아, 유니폼 사인볼.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도 사실 그거잖아요. 이건 진짜다. 박찬호. 그 박찬호 그 공은 야구공은 정말이었죠. 저거 매력 전유한이 돌려달라고 원하던데? 했대잖아.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거 하니까 또 되게 대표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전해 달래더라. 그 사인볼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진짠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 정말 그때는 강인구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심을 보였던 순간이 아닌가. 그게 그 싶은데. 타임. 예. 아니 몇 사이버를 군데가 있어. 공 줬을 때 골프 그 밭 마약 맞아요. 밭 보여줬을 밭 때. 보여줬었을 때 거기서 골프 쳤을 때 맞아. 근데 마지막에 그 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놀란 표정 이상으로 어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품이면 이걸 팔면 맞아 이런 여러 생각을 했을까? 표정이 있어. 이거야말로 관객들 해석이 다 분분할 것 네, 같아요. 진짜. 마지막 장면이니까. 그래서 난 그건 보고
이게 진짜면 그렇게 좀 제대로 보관해 놓지 뭐 이거. 맞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되게 궁금해. 극 중에 실제로 그래서 야구 보는 장면에서 잠깐 한번 긴장 나오죠. 멈추고 막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TV 화면에 나왔을 네, 때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는 느낌. 정말 긴장 일촉즉발이다가 그것도 되게 매력. 그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 사인볼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어쨌든 내가 다 준 제로, 거지. 예, 다 준 거지. 100%의 신임을 준 것과 그러니까 진심이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진심을 또 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중간에 이제 그 최창호가 설득을 하잖아요. 그 푸에르토리코 거기에 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거기 미국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야구 좋아하시지 않냐? 따로 다른 나라에서 출전한 거 아니냐? 같은 나라가 WBC까지 어떻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맞아요. 그걸 되게 넣은 게 되게 아, 좋았던 것 진짜.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부분. 야구로. 야구. 그러니까 야구 야구도 너무 잘 썼어. 우리 황 배우님이 실제로 야구를 좋아하나? 아니면 어쨌든 그 전유한 인물의 야구라는 거는 진심인 거고 정말 이 사람의 모든 100가지 중에 98개가 예를 들면 짝퉁이라면 그 한두 개 진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시대상을 좀 잘 반영한 게 그게 한 2009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정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시대면은 막 손흥민이고 막 이럴 텐데 그때쯤이니까 박지성, 박지성이 박찬호. 유성팍이 최고다 맞네. 이런 것들도. 박찬호. 예, 그 이전에 박찬호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어차피 핸드폰에서도 맞아요. 2000년대 초반에 썼던 애니콜 핸드폰. 그러니까 처음에 슬라이딩. 또 홍어 막 물 튀는 거 보여줄 때도 그 가로 붙는 같은 걸로 찍은 거 맞아. 보여주잖아요. 맞아, 요만한 맞아. 화면에서 찍은 걸로. 그 핸드폰 기억나요? 네. 나 기억. 우리 대학교 때. 썼어. 핸드폰 썼어. 모르지. 웃고 있잖아. 아예 알아요. 저는 박찬호 선수님 뵌 적 있어요. 옛날에 정말요? 필리핀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장 이렇게 펜스 이렇게 해가지고 박찬호 선수 이러면서 난 진짜 어렸을 때 사인 때여서 받은 적 있어. 그거 보면서도 시대상이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매끄럽지만 옛날 같은 느낌들. 그래요. 아무튼 이 수리남은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독특한 몇 장면 나머지는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 그냥 재미있게 확 지나가는 맞아요. 슬라이드 같은 느낌이고 휘몰아치면서 가서 뭐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하면 또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정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헤어질 결심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막 뭔가 계속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맞아. 계속 해부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안 나는 거 근데 같아요. 수리남 물론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캐릭터가 명확하게 살아있어 정말. 왜냐면 전 좋은 작품들은 조연 배우들까지도 좀 명확하게 살려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했던 인물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리남. 맞아요. 선배님 말씀. 반에서 헤어질 결심보다 더 명확해 인물들이. 그 선배님 말씀 거들면 조금 과장하자면 조연뿐만 아니라 조단역들도 눈에 다 들어와요. 그 뒤에 있는 중국 갱들 막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누구였죠? 그 경호원. 너무 매력 있어. 맞아. 경호원 맞지? 이메다 경호원 있잖아요. 흑인 분 나오죠. 너무 매력 있게 그려지잖아요. 변기 타고 나중에 싸우는. 그러니까 뭐 하나 버릴 사람이 없어. 조단역. 기억이 다 나네요. 그러니까 현재 저 같은 배우들이 맡을 만한 배역 뒤에 있는 배경 역할들도 눈에 다 들어올 만한 배우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작품이지. 감사한 거잖아요. 그만큼 애정 있게 포진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매력 있게 봤어요. 캐릭터들 향연 같은. 그런 의미에서 배우 입장에서도 연출도 너무 잘했고 시나리오도 너무 잘 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핑퐁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번 같이 생각을 좀 사유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영화나 정말 피곤하고 하루에 퇴근하고 몸을 이끌기도 힘든 날에 헤어질 결심 보기 좀 힘든 날도 있거든요. 그냥 정말 카타르시스 느끼고 싶은 날에는 생각 없이 머리 비우고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수리남 진짜 몰입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남이 더 재밌었어요. 헤어질 결심보다. 그러면 우리 한 줄로 얘기하면 수리남은 어땠다? 수리남 재미를 충족시켜준. 재미를 최고죠. 그건 정말 최고의 잔사다.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아는 맛이 아는 레시피로 만든 기성품인데 이렇게 맛있다니. 그러니까 평생 짜파게티 사랑할 수 있어. 어쩌면 몰랐던 맛. 표현을 새로운 맛이 언어의 추가됐다. 마술사야. 아니, 일단 되는 대로 던지는 건데 짜파게티밖에 안 떠올랐어. 진짜 이거 그냥 뭐 아는 맛인데 평생 맛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맛인데 굳이 뭘 먹냐는데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일요일에 봐야겠대. 괜찮네. 다음번에 순서를 좀 바꿔야겠어. 아, 이렇게 정말? 오면 안 돼. 여기를 마지막에 하고
아 그럼 저도 최대한 멋들어지게 포장을 아니 그냥 해보자면은 던져요 그냥. 식사를 잡수고 봐야 할 영화. 소화가 되게 밥 먹기 뻥 전에 뚫리는. 보지 말아라. 약간 네, 그런 약간 먹고 이제 소화시키면서 봐라. 포만감 있을 때. 네. 딱 6시간이 충분하네. 맞아. 아 그럼요. 소화시키기. 6시간.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마디로 아까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재밌었다. 수리남은 재밌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수리를 한다는 주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재밌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더 재미난 얘기 가지고 그럼 다음번에 또 요리조리. 생각하게 만든 작품인가요? 글쎄요. 아니, 우리가 재밌는 한번 거. 정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놓고 가는 게 예, 없겠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